민주당이 정말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 뜨거워라 하는 곡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4+1 여기 가지고 조무래기 정당들하고 뭔가 야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가 딱 등장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우리 다 큰일 난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이 석패율제가 도대체 뭔가? 군소야당이 제기하는 석패율제가 도대체 뭔가? 민주당이 왜 이래 뜨거워하는가? 왜 이래 공포에 질리는가? 하고 좀 뜯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재미가 없는데 내용을 알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딜레마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공격도 가능하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즉 교섭단체끼리 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4+1하고 하게 된 동기는 선거법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다 아시죠? 공수처법 때문 아닙니까? 공수처법을 위해서 웬만한 건 다 양보하고 그래 4+1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했는데 석패율제를 들고 나오니까 아 뜨거워라 싶어서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이렇게 휘말려 버리면 공수처법도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석패율제가 뭐냐? 석패율제가 이런 겁니다. 연동형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군소정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순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번 홍길동, 2번 공란으로 피어듭니다. 석패율제나 또는 비례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름이 또 나옵니다. 홍길서, 홍길동서남북, 홍길서. 4번은 또 공란으로 나옵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석패율제를 대비해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피워놓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5번 홍길동서남북 할 때 남자죠. 홍길남 하면은 6번은 또 빈칸입니다. 이게 진짜 내년 선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7번은 홍길북 이래 되는데 8번은 또 빈칸입니다. 공란입니다. 석패율제 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쟁쟁한 사람이라고 길었다 칩시다. 이 사람이 70% 당선돼가 당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6%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게 석패율제로 당선 이래 됩니다. 6%짜리 지역구 석패율 비례대표 의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70% 받고 당선된 사람은 이 6%짜리를 같은 지역구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서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거 인정해주고 싶습니까? 민주당의 딜레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70% 나오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디테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전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자가 출마를 한다 칩시다. 물론 다 후보를 내야 됩니다. 후보 안 내면 안 되죠. 당인데 그래도 정의당도 꼴에 당 아닙니까? 그래서 석패율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 빈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구마다 총력을 다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차피 지역구에서는 떨어지지만 석패율제를 디디고 올라가려면 저기서 8번까지 된다 치면은 하나 둘 셋 네 명이 석패율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네들 안에서 정의당에서 순번이 정해지니까 이사역팔장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정의당 안에서 이대로 돼야 되니까 미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권력비리거든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은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럼 민주당은 여기가 최선을 다한다 칩시다. 정의당 후보가. 그러면 한국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의당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50% 나올 걸 정의당이 5%를 빼가지고 45%가 나온다 칩시다. 그럼 한국당 46% 나옵니다. 그럼 한국당이 당선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역구가 다 날아가야 합니다. 재밌죠? 이러니까 합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합의를 안 해주니까 4+1은 뭘 또 인질로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너희들 이거 하기 싫나? 이거 안 해주면 이거 안 해줘? 이거 해줘야 이거 해줘? 공수처법을 또 인질로 탁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죠. 공수처법을 인질로 잡고 석패율제를 해라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법이 사실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웬만하면 다 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패율제가 낑겨버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우수수 추풍 낙엽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수도권에서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지역이 13곳이나 있습니다. 1000표요, 1000표. 그런데 정의당 후보대로 이 공란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표 뺏어먹기는 쉽잖아요. 어차피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니까 투표하는 성향이 지원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1000표만 정의당에 뺏어먹으면 한국당이 당선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혹 띠를 갖다가 혹 하나를 더 붙여버리는 겁니다. 양쪽 턱으로 혹 두 개를 붙여버리죠. 민주당이 노리던 건 뭐였다?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문재인을 향하는 윤석열 검찰의 창을 꺾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자면 4+1의 도움이 극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선거법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했는데 이어서 석패율제를 딱 들고 나온다. 그런데 이 석패율제는 정의당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다득표하면 돼요. 그러면 정의당에서 6%, 5%, 4%, 3%, 2%, 1%를 누군가들이 확보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6%짜리가 당선이 돼요. 그러면 한쪽에서 55% 당선됐다 치더라도 이 6%짜리가 나란히 국회의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도 복잡해서 자기네들도 몰라요 지금.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 혹 뛸려다가 혹 하나 더 붙여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정의당 한 정당의 문제뿐이 아니죠. 여기서 손학규 쪽 한번 봅시다. 손학규. 자 봅시다. 손학규는 어디다 운명을 그려야 됩니까? 손학규는 호남, 충청, 경기, 서울, 인천 이렇게 그려야 되죠. 손학규 측 후보도 더 맹공을 가하게 되죠. 더욱 더 맹공을 가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서 공단 2번으로 가느냐 공단 4번으로 가느냐 손학규 당 안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럼 누구를 물어뜯겠습니까? 한국당을 물어뜯는다? 한국당 물어뜯어봤자 당선 안 될 지역에서 물어뜯어봤자 자기가 표 확보 못하겠다 싶으면 누구 물어뜯는다? 예, 민주당을 또 물어뜯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양수 겹장으로 터집니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판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뜨거워라 싶겠죠. 거기다가 대한신당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물어뜯겠죠. 대한신당은 누구 물어뜯겠습니까? 또 민주당 물어뜯습니다. 이건 어디서 물어뜯느냐? 호남에서 물어뜯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전국의 후보들이 곡소리가 막 엉엉 악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곡소리 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협상 과정에서 석패율제 대신에 이중등록제라는 희한한 걸 또 만들어 왔습니다. 이중등록제는 모든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되는 석패율제와는 달리 특정 지역구 후보에게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그 특정 지역의 민주당 다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민주당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겠죠. 민주당이 아예 포기하는 지역이 있다 치면 거기에서는 가능하겠죠. 영남에서는 가능하겠죠. 영남에서 그러면 한국당 의원들은 구하다는 볼이 자릅니까? 이거 동의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도 4+1 자체는 야합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끼리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거나 무효인데 한국당이 이런 이상한 안에 왜 동의를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진보진영에서 지역구 후보자는 민주당을 찍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으로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를 동일한 정당에 몰아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 됩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석패율 제도를 할 때는 민주당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 현 정권의 지지율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부산 경남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했을 때 이 석패율제가 가능합니다. 왜냐? 부산 경남에서 아깝게 떨어지는 2위 후보들을 구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분위기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노리는 것에서는 얻을 게 없고
수도권에서는 참패를 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걸 왜 민주당이 받아주겠습니다. 저게 아시죠? 저거 시바견이라는 겁니다. 밥 내놔! 밖으로 들고 깽판 치는 거죠. 지금 누구 닮았습니까? 네, 그 군소정당들 하는 짓이 저렇습니다. 근데 저게는 기업기라도 하지. 4년 전 국민의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반대를 하면서 밝힌 입장입니다. 이게 한국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개편안을 놓고 4년 전 총선을 반추하는 되새기는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 때문입니다. 당시 지역구에서 110석, 비례대표에서 25.5%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서 13석을 얻으면서 민주당이 1당이 됐죠.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석 확보는 미미했지만 정당 득표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앞서면서 26.7%입니다. 13석의 비례대표를 확보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될까봐.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정당이 4개나 됩니다. 각자 나누어 가져가면서 민주당 지역구까지 떨어뜨려버리면 민주당으로서는 반가울 리가 없는 그런 제도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여기에 석패율까지 엎으면 더 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박연대 아시죠? 이 친박연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당인 한나라당의 아성에 도전해서 정당 득표율을 13.2%나 얻으면서 제3당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친박연대가. 그런 게 또 나타난다 이거죠. 수도권 등에서 한국당과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석패율제 도입에 더 큰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총선 때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의 표차가 2000표차 이내였던 초접전 지역구는 전국에서 모두 17곳이었고 이 중 7곳이 수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7곳은 만약에 석패율제 도입하면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고작 2000표 차이기 때문에 자 2000표를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칩시다. 여기 정의당이 달라들어서 이걸 깎아 먹어버리면 그 2000표를 뒤지고도 한국당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구인데 석패율 당선을 노린 소수정당 후보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면 자기네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여권과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정당들이 표를 쪼개가면 결국 한국당만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합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비례대표 싹 없애버리고 지역구를 오히려 늘려서 270석으로 하자는 한국당의 아이디어가 정말 국민적 합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